네, 오늘 운동 하행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뇌 공부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월 말까지 이제 뇌까지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지는가, 어떻게 하면은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를 고칠 수 있는가, 또 수면과 이런 것들이 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약초 공부는 이렇게 오픈 강좌를 하기 힘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일단 강좌가 다 끝나면은 제가 영상은 파일로 따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는 운동 하행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보시고 일단 복습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하거든요. 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온몸에 있는 신호가 1차로 척수로 모이고 거기서 일단 응급 조치는 다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뇌줄기로 올라와서 뇌줄기에서는 척수에서 올라온 신호와 얼굴에 12개의 신경 경로가 있다 그랬죠. 12 신경이 또 합쳐져서 거기서 정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뇌줄기에서 필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 이런 걸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상을 거쳐서 대뇌로 먼저 갔다가 대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에서 하는 건 1차로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뇌가 보는 거예요. 눈은 수용체, 이렇게 감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뇌가 듣는 거예요. 귀로는 들어올 뿐이고 뇌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을 1차 해석이라고 해요. 몸에 있는 모든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통각, 촉각, 뭐 온도, 또 근육의 길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여기서 해석, 이 영역에서 1차 감각 영역에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그럼 1차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연합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야 정확하겠죠. 소리는 소리대로 따로 해석하고 시각은 시각대로 따로 해석하고 맛은 맛대로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연합 해석을 하고 그게 어디서 오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하면은 뇌 중심부에 온다 그랬죠. 그 뇌 중심부가 바로 해마와 편도체 그쪽으로 와서 기억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감각이 왔을 때 그 감각과 유사한 기억을 불러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이 덧입혀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두엽으로 가서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해석을 하고 전두엽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을 가지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전두엽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뇌 기능 중에서 뭐 감각을 처리하는 모든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석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진행될 거, 1초 후, 2초 후, 또 10분 후 이런 것들 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을 뇌 중의 뇌라고 해요. 뇌 중의 뇌. 그러니까 전두엽이 여기 있는데 대외측 전전두엽 옆에 있는 거 그쪽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이제 뒤로 가가지고 운동 영역에서 온몸을 다시 쫙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할 때에 팔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까지 모든 몸의 조직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운동 영역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 잠깐 할게요. 지난번에 감정 회로가 있다, 기억 회로가 있다. 그것이 전부 다 해석, 1차 해석, 연합 해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네, 가운데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바로 편도체다. 이게 편도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마다 해마. 그 다음에 여기가 편도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무의식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뇌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 영역이라고 하고 이 안에 척수를 포함해서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감각 연합에서 시상으로 온 다음에 편도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해석을 하고 시상 이 안에 있죠? 시상으로 와서 그다음에 편도체로 전대상회 그다음에 이 안에 이 부분 보이죠? 여기가 내측 후각 피질 그다음 다시 시상으로 가서 전대상회로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반복되어서 최종적으로 전두엽으로 가는데 이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녹음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리와인드 시키는 거, 계속 반복시키는 거. 그런 형태로 이 안에서 신경이 그런 형태로 기억을 만든다. 근데 여기서 감정이 그러니까 기억을 만든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음, 세포가 신경세포가 그중에서 이제 피라미드 세포라고 해요. 큰 세포가 이 안에서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폭발하는 것을 어, 얘기해요. 어떤 감각을 처리한다는 게 이게 불이 번쩍 나는 거예요. 불이 번쩍 나는데 불이 크게 번쩍하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감정의 범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 감정의 범람이 있을 때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뭔가 이렇게 보거나 느낄 때에 그냥 내 감정이 안 움직이는 정도 약한 파이어링, 약한 어떤 발화, 약한 신호일 때는 그게 기억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을 좋게 한다, 기억을 잘 저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감정이 꼭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 받을 때,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그게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어, 통각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픈 느낌 있을 때, 그냥 살짝 아프면 그냥 뭐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음,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피라미드 세포가 불을 크게 일으켰을 때, 번쩍했을 때에, 그때에 감정의 범람이 일어나서 그것이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뭐 그런가 보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네 이러면 절대 기억을 안 가요. 근데 근데 놀랍게도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신기하다 세상에 놀랍다 이랬을 때 그게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 회로가 그랬을 때 이제 저장이 돼요. 그렇게 저장된 것을 나중에 이제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필요할 때 그 인출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법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그 원리의 핵심이 이런 경로가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가 반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반복이 오래되면은 기억이 잘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감동이 섞여 있을 때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감동이 전혀 없다. 감정이 범람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면 그게 기억 회로가 안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전부 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상한 것은 그것은 뭐, 큰 병이죠. 파킨슨도 그런 병이고, 치매도 그렇고, 알츠하이머, 뭐, 전부 다 그런 병인데, 세포가 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생각도 잘하고, 뭐, 뭐든지 잘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반복과 감정 범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연결시키면 여기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인출, 인출.
저장이 어디 되냐면 척도입에 저장돼요. 기억이. 척도입에 저장되는데 그 저장되는 게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가를 알면 좀 쉬워요.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저장이 된 것을 끄집어 오는 것을 인출이라고 하고 끄집어 오는 연습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결국 공부를 잘 하느냐 마느냐예요. 기억을 해낸다는 말이라는 것은 기억을 인출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장이 되는 것은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범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인출하는 것을 잘 인출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고, 기억 잘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감정과 기억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항상 얼굴 찡그리고 살면 절대 뇌가 건강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가 상해요. 상해요. 그래서 늘 감정을 가져야 돼요. 웃어야 되고, 음, 늘 감동해야 돼요. 저건 뭐지? 뭐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뇌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결정. 음, 결국은 이제 행동이죠.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행동인데, 행동 결정에 한국 사말은 지금 시작했어요. 언어로 사말. 중요한 것은 뭐냐? 행동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두엽은, 이 전두엽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전두엽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대망상이 돼요. 가능하지 않은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밖에 지금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못 이어지죠. 결과가 안 나오죠. 전두엽은 그런 역할을 해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물론 여기 편도체와 해마가 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건 뭐 별도로 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두엽 세포들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측좌핵이라고 있어요. 전두엽 저 속에 있어요. 전두엽의 저 속에 측좌핵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데 그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해요. 핵심을 찌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해. 그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측자에게서 지들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행동 결정을 잘 못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내가 자, 이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세포가 상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두엽에서 종합 해석을 판단하고 예측한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결정하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전 운동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손발의 움직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세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운동이라고 해요. 그것을 운동을 준비하는 데가 여기고, 최종적으로 운동 명령을 내리는 데가 여기예요. 운동 영역. 여기는, 기억나시죠? 여기는 1차 감각 영역이었죠. 체감각이 쫙 올라오면 이쪽에서 각 각 부위별로 팔, 다리, 뭐 오장육부, 이 얼굴대로. 그래서 여기는 그 감각하는 데고 여기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뇌출혈이 있을 때 또는 뇌경색이 있을 때도 먼저 감각이 되게 망가지죠.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 거꾸로다. 이쪽에 많이 생기죠. 감각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쪽은 살아있고 이쪽은 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떤 영역을, 어, 지난번에 봤거든요. 우리, 제일 깊은 데 팔다리 있고 생식기 있고, 그 다음에 몸통 있고, 얼굴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보면은, 어느 쪽 세포가 망가졌다. 이것을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MRI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MRI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뇌의
감각 영역이 망가졌는지, 운동 영역이 망가졌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측자핵이 약한지, 대상회가 약한지, 전두엽이 약한지, 대개는 여기서 많이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지면 대개 기억을 못한다. 그럼 해마예요. 감정 조절 못한다. 기본적으로 편도체고, 또, 그래요. 우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공부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할 수 있는가? 또 세포가 망갔을 때 어디를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네.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음. 우리는 그냥 그걸 공짜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뇌를 공부할 때 각 영역별로 다 공부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해요. 브로드만.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뭐냐 하면 1909년도에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45개인가 그래요.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각 그 걔네 영역별로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 다르다. 47개. 47개 영역을 만들어서 했는데, 원래는 이제 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별로 다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 자, 시각 영역 뒤에는 그러니까 뒤통수 후두엽이죠. 후두엽은 시각 영역을 담당한다. 담당한다는 의미는 1차 신호가 오면 1차 해석하고 그것을 2차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연합 해석으로 넘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척두엽이에요. 여기하고 예, 이쪽하고 뒤쪽하고 언어 영역. 근데 희한하게 언어 영역은 왼쪽에만 있어요.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미각 영역 여기죠. 미각 영역. 청각 영역 이 뒤쪽이죠. 그 다음에 아, 언어 영역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기억과 감정 처리를 해서 대상에 거쳐서 시상 거치고 대상에 거쳐서 일이 나오는 거죠. 전두엽으로. 전두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난 다음에 운동 앞 영역이라고 하죠. 프리모터 이게 전 운동 영역이라고 돼요. 여기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1차 운동 영역에서 몸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몸으로 쫙 보내서 그때서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올라와서 이 속에서 막 감정, 기억, 판단, 예측 다 하고 쫙 보내는 게 불과 1초, 1초, 1초 이내에 그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게, 예,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감각 영역을 봤거든요. 몸에서 올라오는 척수를 통해서 쭉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부터 생식기, 발가락, 종아리, 넓적다리, 골반, 몸통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 뒤쪽이에요. 뇌의 뒤쪽, 앞쪽, 이 뒤쪽 이 부분이 감각 영역이고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연합 영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상으로 갔다가 편도체, 그 다음에 해마로 갔다가 음, 대상회로 갔다가 전두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가 다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운동 영역은 이제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몸에서 받는 데고 이쪽은 운동 영역은 최종적으로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운동 영역이 바로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몸의 각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어요? 오장육부가 빠져 있죠. 오장육부는 이런 작용을 어디서 해요? 시상하부, 시상하부. 예. 이게 시상이고 이쪽에 있는 지금 여기 잘 안 나타나는데 이쪽에 있는 것이 시상하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져서 여기서 온몸으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 영역이 여기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의 중간 지점이 바로 백회예요. 백회. 백회. 전 운동 영역 이쪽이 신회예요. 뇌 치료할 때, 양절염 뇌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백회와 신회예요. 백회, 신회.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풍부에서 먼저 하죠. 풍부에서 하고 백회, 신회를 하는데 이것이 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백회가 결국은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혈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몸속으로. 몸속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오느냐. 여기서 이쪽에서 쫙 내려와 가지고 여기 뇌줄기를 거쳐서 여기서 교차가 돼요. 예, 교차가 되는데 교차는 조금 이따 보고 여기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여기를 내낭이라고 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처음에 뇌 구조 볼 때에 제일 먼저 뇌실을 먼저 보라 그랬죠. 뇌실. 왜? 뇌가 만들어질 때 한 관이었잖아요. 관이 쭉 해서 세포가 올라와 가지고 멈춘 데가 뇌실이에요. 멈춘 데 뇌실인데 그 안에서 계속 지금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세포가 배형되고 있다. 그게 원래 우리 몸을 만들던 신경줄기 세포가 아직도 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뇌실에서 뇌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느냐, 잘 안 만들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뇌 치료에 있어서도 뇌줄기세포가, 뇌실에서 뇌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치료법이다. 그랬죠. 그 뇌실 위에 덮고 있는 건 뇌궁이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 뇌실이 이렇게 해서 뇌실 안에, 이 속에 있는 게 시상이라 그랬죠. 시상. 시상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모든 신호를 뇌를 전부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시상 굉장히 중요해요. 시상이 있으면은 이제 뇌실이 있고 시상이 있으면 시상 바깥에 핵이 있는데 이게 조갑이 핵 안에 있는 거 창백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뇌실이 있고 그게 시상이 들어있고 시상 바깥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조가비핵과 창백핵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것을 내낭이라고 해요. 내낭, 인터널 캡슐이라고 해요. 그 내낭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쫙 내려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안에서도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해요. 만약 이 안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발이 아프지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도파민 부족으로 이제 그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은 원래 뇌줄기 맨 위에 있는 흑질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흑질에서. 근데 흑질 세포가 망가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도파민 세포가 또 망가진다기보다 이것은 주로 잘 덮여요. 이물질이 덮여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넘어지고 하다가 안 움직이고 떨리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운동 명령을 쫙 내려보는데 운동 명령을 내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은 제일 먼저 흑질 세포를 치료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내낭을 치료하는 거죠. 내낭 안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척수로 해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내낭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운동 영역이에요. 1차 운동 영역.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감각 영역이겠죠. 운동 영역에서 운동 명령을 쫙 내려보내면은 여기가 이 바깥에가 이제 조갑의 핵이 있겠죠. 조갑의 핵이 이 안쪽에는 시상이 있겠죠. 그 사이에 이 틈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여기를 내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낭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뇌줄기를 거쳐서
뇌줄기에 이제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교차를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차하는 것을 추체 교차로라고 하고 디커세이션 오브 피라미드라고 해요. 이 지점, 그 어떤 의미냐면은 오른쪽 뇌가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 뇌는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에 마비가 편마비가 오죠. 왼쪽에 문제 생기면 오른쪽에 편마비가 와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근데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 태국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내려올 때에 교차되는 것이 90%예요. 100%다 교차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0%는 같은 방향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뇌에서 왼쪽 몸을 관리할 때 90%는 교차를 하고 10%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양절로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지점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혈자리로 보면은 이게 풍부혈이에요. 풍부. 그러니까 이제 경추, 1번 경추, 2번 경추 이렇게 있는데 1번 경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 그 틈새예요. 보면은 여기가 여기가 손해고 여기가 두개골, 그죠? 그래서 여기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잡고 풍부혈을 잡고 고개를 젖혀서 최대한 이쪽으로 가깝게 접근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깝게.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에 에너지가 쑥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경로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탁 막혀요. 왜냐하면 회로가 전체적으로 안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러면은 온몸의 감각 신호에 최대한 약 90%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안에 있는 무의식 영역이, 그러니까 단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대뇌가 쉬는 거예요. 이 대뇌가 다 쉬고, 90%의 대뇌가 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무의식 영역이 동작을 해요. 주로 시상, 그다음에 해마, 편도체, 그리고 시각 영역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무의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바로 전체 의식, 하늘의 의식, 하늘의 의식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의식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서 우리가 몇 번 실습을 했는데 다음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실습을 할 텐데 이 무의식 치료법은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한테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체 교차로라는 게 있고 그 지점에 에너지를 넣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척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려오는 경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내려오는 경로가. 자, 우리 지난번에 척수 공부했던 거 대충만 기억해 봐요. 이 안에 있는 회색은 회색 회백질이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이게 신경의 신경세포들, 신경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래서 회색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핵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무슨 역할을 해요? 정보를 처리한다 그랬죠.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그걸 해석하고, 여기서 바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명령까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감각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명령을 내리고, 이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그게 목에서부터, 경수 1번부터 꼬리뼈까지 쫙 연결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결국 뇌다. 여기서 쭉 연결된 게 뇌줄기고, 거기서 이제 퍼져나간 게 대뇌다. 그래서 척수는 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파란색은 올라가는 경로죠. 감각 신호. 파란색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건 지난번 강조한 거 보시고 다시 기억해내시기 바래요. 그럼 내려가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아까 피라미드 트랙 주체 교차로에서 나오는 게 여기와 여기예요. 여기와 여기. 나머지 여러 개가 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란색 빼고 빨간색만 보세요. 원래는 이런 형태예요. 빨간색, 파란색이 가득 차 있는데, 빨간색은 뇌에서, 어, 1차 운동 영역에서 내려보는 신호가 쭉 연결되어 있는, 광통신선이다. 어마어마하게 굵은 광통신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서 1A, 이 1A, 1B, 1A, 1B 이게 하나고 2A 하나고 2B 하나고 2C, 2D. 음. 어디가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들은 이제 적택, 망상, 피계, 올리브와 연결돼 있어요. 이거 전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적택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망상치, 피계, 시계 또는 피계, 올리브.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떡해요.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 뇌줄기 핵, 그쪽 강좌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빼고, 이거 하나, 1A와 1B, 이것만 보면 이게 바로 여기 대뇌, 여기서 쫙 내려가는 신호예요. 근데 왜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을까요? 같은 신호인데, 대뇌 운동 영역에서 내려오는 신호인데, 왜 하나 여기 있고 작은 게 여기 있을까요? 예, 아까 추체 교차해서 교체한다 그랬죠. 90%가 내려오는 게 여기에요. 10%가 내려오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질 척수로. 대뇌는 피질이잖아요. 얇은 막으로 돼 있잖아요. 대뇌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경로라고 해서 피질 척수로라고 해요. cortical spinal tract. 자, 뭐 나머지는 참고로 기억은 나중에 하시고 참고로 EA 이것은 적핵 적수로 적핵에서 내려온다. 적핵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운동 영역, 그러니까 운동을 조절하는 것 중에서 큰 운동을 조절하는 게 적핵이에요. 큰 운동. 그러니까 어, 조금 이따 봐요. 그다음 망상척수. 망상체라고 기억나십니까? 망상체. 망상체가 망상체가 뇌주기 전체에 쫙 분포되어 있는데 나눠가지고 절반 나눠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은 운동을 관리해요. 운동. 근데 망상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호가 쫙 올라오면은 그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늘 반복되는 거 이것을 다 처리를 해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절반 나눠서 아래는 몸 움직임과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망상체 중에서 하단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세밀하게 잘하고 또 빨리 하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잘해. 뭐가 이렇게 한마디만 탁 해주면 그냥 쫙 풀이 나가. 생각 엄청 잘해. 그거는 망상체 중에서 상부 망상체가 되게 발달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망상체가 쭉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예요. 망상체에서 온척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는 피계 척수로. 피계가 뭐였죠? 피계. 상부와 하부 기억나세요? 상부, 하부. 눈에서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시상을 거쳐서 후두엽으로 가서 여기서 해석을 하는데 그리 가기 전에 먼저 가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왜? 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어 신호가 먼저 그러니까 뭔가를 딱 봤는데 내가 몸을 먼저 움직여야 돼. 그게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내가 몸을 먼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경로가 눈으로 온 신호가 상부로 먼저 간다 그랬죠. 그 상부를 덮고 있는 거기를 피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몸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피계 척수로. 그 다음에 올리브 척수로. 올리브 핵이라는 게 있었죠. 올리브 핵은 소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뇌와 중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척수에서 올리브 핵을 통해서 손해로 가고, 손해에서 또, 올리브 핵을 통해서 척수로 내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로 본다면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무의식 영역이에요. 무의식. 피질에서 내려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수의근이라 그러죠. 근육 중에서 내가 생각해갖고 움직이는 것을 수의근이라 그러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거. 갑자기 막 떨린다든가, 뭐, 특히 심장이라든가, 뭐, 오장육부의 근육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 그 불수의근을 조절하는 게 적핵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적핵과 망상체, 피계, 올리브핵을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적핵이 어디냐면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적핵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개 중에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적핵이에요. 여기 있는 까무잡잡한 게 뭘까요? 이 까무잡잡, 이게 흙질이죠. 도파민을 만드는 곳. 적핵에서 온몸 내려가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근육을 관리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적핵으로 척수로 가는 것을 적핵척수로라고 하고, 망상체는 여기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망상체는 뇌줄기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선까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체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침이 툭 들어가면은 침이 일이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 목에 침을 놓을 때 이 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망상체. 그 망상체 안에 보면은 정반액, 솔기액 여기서 전부 다 어, 솔기액에서 세로토닌 만들고 그러잖아요. 정반액에서 에피네프린 만들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적혈에서 적혈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구, 그러니까 피계. 이게 시계라고 써놨는데 시계, 피계 같은 말이에요. 음, 눈에서 오는 신호가 먼저 쭉 내려가는 게 있고, 망상체에서 쭉 내려오는 게 있고.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상행로, 척수에서 올라가는 것, 그것은 이거죠. 이거 올라가는 거 3A, 3B 이게 전부 다 양쪽 다 가득 차 있죠. 척수 피질로 이게 척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1차로 척수 전체에서 1차 해석을 다 하고 행동까지 하고 난 다음에 감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라 보내는 영역이 바로 감각상행로. 그리고 나서 뇌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운동 영역을 통해서 내려오는 데가 운동하행로 또는 척수하행로라고 해요. 기억을 되살려서 감각, 위로 올라가는 감각로를 다시 한번 보면 척수 피질로, 여기는 척수 대뇌 피질로 올라간다. 대뇌 피질 어디? 1차 감각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척수 손해로 가야 되죠. 손해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몸의 모든 근육의 길이를 계산해요. 삽시간에. 그래서 손해에 있는 신경세포가 대뇌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빨리 계산해야 되겠어요? 모든 근육을 다 계산해갖고 이걸 대뇌로 보내서 대뇌에서 그걸 참고해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가 약해지거나 손해에 종양이 생기거나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은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 척수 시상로. 시상은 뭐라 그랬어요?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시상에서 모아갖고 쫙 퍼뜨려주는 게 시상이라고 그랬죠. 음, 나중에 기억을 만들 때도 이 시상의 역할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척수 피계로, 척수에서 피계로 보내요. 왜? 피계는 아까 상구, 눈에서 오는 신호가 먼저 도달하는 지역. 그래서 그것이 쫙 퍼지고 또 올라가서, 시각 신호 영역에다가 또 결과를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해서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계, 시계, 상구 다 같은 의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척수 올리브로.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손해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감각 영역은 지난번에 했던 거고, 감각 상행로, 운동 하행로, 척수 하행로, 운동 하행로는 1A, 1B. 이것은 대뇌 피질, 운동 영역에서 내려온다. 운동 영역에서 내려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감각을 다 해석하고 감정, 기억까지 덧붙여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예측해가지고 결정한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1차 운동 영역에서 쫙 내려오는 게 이거다. 피질 척수도. 그 다음에 적혈척수. 적혈척수로 왜 따로 움직이냐면은 아까 봤던 그 내주 위에 뻘건 거 있잖아요. 적혈.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의식적 불수의근, 그 다음에 큰 운동 이런 것들은 적혈에서 관리하기 때문이고 망상척수로 모든 신호를 조절한다 그랬죠. 망상체에서 내려오는 거. 피계에서 시신경에서 오면은 그것을 척수로 먼저 보내는 영역, 올리버. 올리버는 손의 역할을 조절해 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척수에서 1차 정보 처리를 다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정보 처리하고 또 거기서 발생한 것들이 전부 뇌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뇌에서 그것을 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몸의 모든 세포는 1차 척수에서 관리하지만 최종적으로 뇌에서 관리하고 뇌에서 명령했을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말을 바꿔서 세포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는 건 전부 예외 없이 세포의 문제잖아요. 예외 없어요. 세포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1차 척수에서 역할을 잘못했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척수에서 정보 처리한 모든 신호가 뇌에서 올라와서 또 명령을 내려보내는데 뇌에서 잘못했을 수가 있다. 그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세포 단위로 뭘 잘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이 거의 척수와 뇌가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는 거다. 이게 암 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암 치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치료가 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척수를 치료하는 방법, 뇌를 치료하는 방법. 그것이 모든 치료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뭔가 뇌가 작동한다는 게 뭐냐? 요즘 이제 커넥텀을 많이 연구해요. 커넥텀. 뇌연접조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어로. 어, 뇌세포는 모든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망이 되어 있죠. 연결해서 뭐 하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연구하는 게 커넥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뇌 사진을 보거나 뇌를 보면은 실제로 뭐 안에 있는 건 회백질,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건 백질. 뇌 신경망이 주로 많으니까 백질. 바깥에 피질에 있는 것은 회백질. 왜냐하면 세포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망을 커넥텀이라고 합니다. 연결망이란 게 어떤 거냐? 뭐가 도대체 연결되는 거냐? 뭐가 도대체 연결되는 거냐? 뇌의 모든 작용, 척수의 모든 작용, 어쩌면 우리 몸의 모든 작용이 뭔가가 연결돼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고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그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 빛입니다. 빛. 빛이 서로 빛을 주고받는 영역이 따로 있어. 그것은 이제 시냅스, 신경망의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알아야 돼요.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예요. 뇌와 척수를 포함해서 모든 신경의 병은 이런 식이에요.
이 주고받는 이게 이제 시냅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여기서 쭉 내려가고 이렇게 쭉 연결되고 여기서 쭉 나와가지고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신경 신경의 돌기가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1차로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예요. 뭔가 붙어 있어. 그 치매예요. 그래갖고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신경 자체가 막 죽어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예요. 무슨 큰 사고가 있거나, 외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화로 인해서 뇌가 약해진다. 그러면 뭐 희망이 없잖아요. 뭐 치료할 방법도 없고, 내가 내 자존심도, 자존감도 낮아지고, 생각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죠. 그런 현상들이 주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 연접이 잘 안 되고 시냅스가 잘 안 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실시간 사진이에요. 좀 빨리 돌린 사진. 보세요. 쫙 뻗어나오죠. 실시간 계속 이렇게 쫙 뻗어나와요. 음, 시냅스가 쭉 뻗어나왔고, 예. 만나면 또 번쩍 번쩍 그래요.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 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만나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번쩍번쩍 빛이 난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결국은 뇌의 작용은 빛의 작용. 빛의 작용이란 말은 전기적 작용이란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하고 빛이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냅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냅스 단백질이 뭐 어떤가 이런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보세요. 전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뭐 빛이 번쩍번쩍 하든지 뭐 움직이든지 살아남든지 할 텐데, 그 전기를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나트륨이 들어가면 이게 촥 올라오고, 파장이 촥 올라오고,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착 가라앉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져요. 나트륨이 뭐예요? 나트륨. 나트륨이 소금이에요. NaCl이니까. 물론 나트륨, 칼륨, 염소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트륨이 제일 중요해요. 나트륨, 그래서 좋은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금 성분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나트륨을 잘 섭취하는 것이 신경세포가 살아남는 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암 환자들한테 필수적으로 나트륨을, 용용소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암 환자들은 무조건 항암을 하는 신경이, 특히 말초신경이 다 죽어나가요. 그걸 살리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암 환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암 환우가 아닌 경우에 만일에 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거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몸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는 먼저 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걸 봐야 돼. 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이다. 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나트륨이 부족해 전기를 안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등을 꽂고 컴퓨터를 이렇게 꽂고 왜 불이 안 들어오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융소금이 중환자, 그러니까 병이 깊은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이고 암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또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모든 뇌신경을 포함해서 뇌와 척수의 모든 신경작용은 시냅스 작용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에요.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이게 시냅틱 프로틴, 시냅스 단백질이라고 해요. 굉장히 요즘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냅스 단백질을 전달할 때에 이쪽에 있는 신경에서 이리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시냅스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빠져나가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 상식이에요, 이거. 뇌과학을 신경학을 하는 사람은 상식이거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소포체라고 해요. 베시클. 시냅틱 베시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포체 안에 시냅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못 밀어내면 아무리 전기가 번쩍번쩍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칼슘도 필수예요. 저도 암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칼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약해졌다 그러면 나트륨, 칼슘 필수인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칼슘은 굉장히 잘 뭉치는 물질이에요. 석회화됐다는 게 전부 칼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칼슘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칼슘이 세포로 들어가서 잘 조절될 수 있는 이온화된 칼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온화된 칼슘.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그걸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분이 1900, 2016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이온화된 칼슘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칼슘들은 암 환자들은 다른 칼슘도 계속 먹일 수가 없거든요. 뭐 뭔가 어딘가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온화된 액체 칼슘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분이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칼슘 어 이제 좀 싸졌는데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그게. 어쨌든 신경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하고 칼슘이다. 음. 그래서 작용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불이 번쩍, 번쩍, 불이 번쩍. 예쁘죠? 아, 이게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파이어링이에요. 파이어링. 번쩍, 번쩍, 번쩍번쩍하는 그 빛인데, 결국 신경은 좀 빛으로 작동하는 건데, 번쩍번쩍하는 신호를 누가 내느냐? 칼슘. 예,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뇌가 작동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 봬요. 수고하셨습니다.